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에서 다뤄볼 제품은 조비 팟질라 미디움 킷입니다. 조비사의 삼각대를 상당히 많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릴라포드의 친구인 팟질라의 라지킷의 동생인 미디움 킷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릴라포드의 사촌동생쯤 되는 제품이고, 이렇게 표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알록달록하게 꽤 컬러풀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빨간색, 민트색, 레몬색, 노란색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레몬이네요. 그렇게 사진의 표지에 조비는 초심자들을 위해서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팟질라 라지킷 위에 그립 타이트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조명과 마이크로폰을 연결한다는 내용이죠. 요새 아무래도 영상 촬영의 비중이 높아져서 표지에도 이렇게 영상 촬영이 나오긴 하지만 당연히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구성품은 팟질라 미디움 킷과 그립 타이트가 들어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후면에는 팟질라 미디움 킷의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으로 따지면 접었을 때 25cm, 폈을 때 23cm, 카메라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고 보레드를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구도를 변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댑터인 그립 타이트를 기본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 측면에는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연결한다, 연결한 카메라를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셀카봉 모드로 쓸 수 있다 라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하중은 1kg라고 되어 있네요.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라던가 스마트폰이라면 충분한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그리고 그립 타이트 본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성품은 간단하게 조비, 팟질라, 미디움 킷, 그리고 그립 타이트입니다. 그립 타이트는 최근에 나오는 조비 제품에는 거의 다 번들로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라지 킷은 이거보다 훨씬 아예 그냥 딱 느낌부터가 달랐죠. 이번에는 적당히 작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왕문어에서 낙지나 오징어 정도로 작아진 느낌이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가 척 마음에 듭니다. 사진 기자재는 보통 까맣거나 은색이거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팟질라 미디움 킷 삼각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레드가 전에 있던 라지킷과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좀 특징이 생겼습니다. 좀 편하게 원터치로 이렇게 누르면 스프링 장력이 세긴 합니다만,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조절하고 놓고, 이게 돌려서 끼우는 방식이 아니고 이게 누르는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좀 편할 수 있죠. 이렇게 구도만 잡고 조이지 않고 놓기만 하면 딱 변경하고 놓고, 변경하고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무래도 이 엔트리 유저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최대 각도로 벌어지는 건 이 정도지만 이렇게 마구 휘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리 각도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다리 각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해서 다리를 그냥 강제로 벌리기만 해도 180도로 찢을 수도 있고 90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죠. 하단부는 이렇게 뭐 별 모양 렌치로 이 제품을 분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굳이 분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팟질라가 고릴라포드와 다른 점은, 고릴라포드는 요 끝에 달려있는 이 고무 재질처럼 이렇게 동그란 구슬 형태의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팟질라는 자바라 스타일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에 내부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강한 장력으로 묶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립 타이트, 제가 많이 설명을 했던 그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팟질라 라지킷에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이 제품이 있으면 폰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HDMI 레코더 같은 걸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장착을 해서 레코드를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립 타이트의 상단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고,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제품이죠. 그렇다면 이 제품을 한번 필드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팟질라 미디움 킷의 실사용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질라 미디움 킷은 라지킷보다 좀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이 고릴라포드류의 삼각대를 잘 만드는 조비사의 제품답게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팟질라 미디움 킷의 경우는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게 이 하단에 카메라 홀에 맞춰서 돌려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나 보급형 DSLR까지는 무난히 버티며 렌즈의 무게 중심이 크게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풀프레임 DSLR이나 미러리스도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미러리스의 경우는 풀프레임 렌즈가 장착된 소니 알파 6400이기도 한데 A7C나 A7류의 카메라로는 충분히 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팟질라 미디움 킷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테이블 삼각대처럼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어딘가에 올려놓는 걸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 위에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높은 곳이 있으면 팟질라 미디움 킷을 내려놓아 그만큼의 높이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게중심만 잘 잡아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올려놓으실 때 주의사항은 저 다리를 조정하여서 무게중심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팟질라 미디움 킷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높낮이가 수평이 맞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다리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팟질라 미디움 킷의 최고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묶어보는 것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팟질라 미디움 킷이 일반 삼각대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묶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묶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난간이나 지형 지물에 대고 이렇게 묶기만 하면 끝입니다. 주의사항은 이렇게 묶고 나서 구도를 정확하게 잡아야 하며, 이 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최대한 강한 힘으로 묶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묶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꽉 묶어 놓으면 절대 빠지지 않으니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 끝에 이 부분, 그러니까 러버풋이죠, 이 풋 부분이 최대한 꽉 조여지게 묶어 놓으시면 절대 빠지지 않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가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얇은 난간에도 강한 장력으로 꽤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좀 줘서 묶으면 끝. 요령이라고 할 점은 난간을 최대한 강하게 타이트하게 묶어야 한다는 점과 장력이 생기기 위해서 다리끼리 결합을 잘 해놓으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어디에든지 팟질라 미디움 킷을 묶어서 넓은 활용도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웬만한 삼각대로는 높이가 안 나오는 한 2m 이상이 되는 탑뷰 시점의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을 할 때 나무나 가로등, 뭐 이렇게 난간 등에 묶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굳이 큰 삼각대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팟질라 미디움 킷 활용 마지막 방법은 바로 이 셀카봉인데, 웬 셀카봉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보통 이 정도 길이가 나오는, 보통 사람의 팔 길이로는 셀카를 찍을 때 너무 클로즈업이 돼서 혼자 찍을 땐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찍거나 풍경과 같이 찍으려 그러면 약간 화각이 모자르는 게 단점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셀라 라지 킷에 연결을 해서 더 길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쥐고 찍으면 되죠. 이 팟질라 미디움 킷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삼각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테이블 삼각대로 쓰기엔 좀 아까운 삼각대입니다. 어딘가에 묶어서 로우나 하이 앵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셀카봉 모드로 들고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영상을 보고 구입하시고 나셔서 다른 활용법이 있다면 리플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